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 선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표값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대표값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표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대표할까요? 여러 대표라는 표현은 회사 대표라는 말도 있겠지만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는 대표값이라는 것은 어떤 자료가 있을 때 이 자료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뭐하는 거?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자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이 대표값에는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다루게 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얘기할 평균이라는 것을 다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빈값이라는 것을 다루게 될 거예요. 최빈값, 말의 뜻을 좀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 돼요. 그리고 중앙값이라는 것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야 돼. 계산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그 뽑아내는 방법이 크게 평균을 이용하는 것과 최빈값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중앙값을 이용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대표값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별량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별량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어떤 A 중학교 3학년 학생의 3학년 1반이라고 해봅시다. 1반 학생 5명의 수학 점수를 우리가 조사해봤어요. 수학 점수를 조사해봤다 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면, 이때 이 수학 점수라는 것을 무엇으로? 값으로 나타냈죠. 그쵸? 이런 것을 우리는 별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별량이라는 것은 어떤 조사 대상, 즉 수학 점수를 수량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별량이 뭐야? 그러면 10, 20, 30, 40, 50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조사의 대상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값,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량이 뭐야? 그러면 10, 20, 30, 40, 50이요. 조사의 대상이 수학 점수를 수량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별량은 10, 20, 30, 40, 50이고, 그 다음에 별량의 개수 그러면 총 몇 개? 5개라고 얘기하면 되고, 별량의 총합 이렇게 얘기하면 이 별량의 5개의 값을 전부 더한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40, 50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별량의 총합이 되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죠? 이때 이 주어진 자료를 별량의 총합을, 자료에서의 이 별량의 총합을 무엇으로?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 이것을 우리는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평균. 우리는 평균을 시키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지요.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내서 나 세 과목 평균이 몇 점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주어진 수학 점수에서의 평균은 별량의 총합이 10, 20, 30, 40, 50을 더한 거니까 얼마가 되죠? 50, 50, 150이 될 것이고, 150을 별량의 개수 5개로 나누면 이때 이 값은 30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3학년 1반 5명의 수학 점수의 대표값을 30으로 하겠다. 무엇을 이용하여?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린 뭐 했어? 대표값이 뭔지 얘기했고, 그 대표값을 찾는 방법으로 첫 번째 평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들어갈까요? 이제 평균을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중앙값하고
최빈값이라는 것을 할 거야. 중앙값은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값이야. 가운데.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위치하는 값인데 중앙에 위치하는 값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자료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10점, 10점, 20점, 30점, 뭐 70점 이렇게 해볼게. 그럼 이때 이 자료가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이렇게 일렬로 나열했을 때 이 자료의 정가운데 있는 값, 이것을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료가 이렇게 5개가 있을 때, 이렇게 홀수 개일 때는 항상 정가운데 값을 딱 정할 수가 있겠지. 근데 만약에 이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면 뭐 10, 20, 30, 40, 70 이렇게 되면 이 자료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짝수개가 되겠지. 그럼 짝수개면 정가운데는 어디가 될까? 여기가 될 거라고,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짝수개일 때는 이 가운데 두 값의 평균을 우리는 중앙값으로 사용합니다. 중앙값으로 사용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자료가 짝수개일 때의 중앙값은 얼마야? 그러면 20 더하기 30 나누기 2 해서 25 이 값을 중앙값으로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값은 어떤 뜻이야? 자료를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일렬로 나열했을 때.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하셔도 뭐 큰 상관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과는 좀 다소 다른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최빈값이라는 게 나와요. 최빈값. 말 그대로 빈번하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우리는 최빈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료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1, 2, 3 이렇게 있어. 그러면 중앙값은 얼마야? 그럼 홀수개니까 가운데 2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최빈값은 지금 값이 가장 많이 등장한 애가 2가 3번 등장했지. 그러니까 이때 이 자료의 최빈값은 우리가 2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숫자가 똑같은 개수만큼이 나왔어. 예를 들어 1 하면 1, 2, 3, 4 뭐 이렇게 등장했다고 하면 이때 2도 2번 나오고 3도 2번 나오죠? 그럼 이때 최빈값은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빈값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사실 최빈값이라는 건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학생회장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 이런 개념으로서도 대표값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대표값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대표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평균이 있었고 중앙값, 최빈값이 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